내년의 부동산 모험기,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된 규제 정책의 두 번째 장. 이번에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1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특히 인기 동네는 그 세금 폭을 더 키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과표 대상을 보니까요, 강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책들에서 보유세는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오르겠다 이렇게 만들어뒀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 중에 보유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한번 그것을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부담 상한액은 작년 대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인기 지역에 있는 2주택자만 되어도 세금 폭탄을 아주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래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2주택자들은 아마 내년부터 세금 폭이 상당히 커지긴 할 테니 일부 물건을 팔거나 하는 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고유 보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을 확대하겠다. 강남 본인 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노인들에게 아마 하도 욕을 먹었던 부분이라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쩜 고령자로만 한정지어서 내놨을까요? 장기 보유에 대한 것은 동일하고요. 고령자만 10%의 세액을 공제를 더 해주겠다. 수백만 원의 세금에 비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합니다. 이건 규제는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하겠다. 이거는 다주택자, 1주택자를 겨냥하고 있고요. 조금 센 규제로 봅니다. 시세 변동률까지 반영을 하고, 특히 강남, 마용성 이런 15에서 30억 하는 이런 아파트들의 공시지가가 75% 수준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폭 인상이 되겠죠. 사실 이것도 예상은 되었었던 규제였는데 드디어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에 이어서 양도세에 대한 규제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겠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었었는데, 이제는 비싼 집을 보유만 하고 다른 곳에 살았으면 그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다른 데 전세를 살지 말고 그냥 본인 집에 실거주를 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겠다. 일단 2년을 안 살면 해당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대책에서 적용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게 뭐냐면 1주택자가 다른 집에 갈아타기를 할 때 질질 끌지 말고 바로 팔아버리게끔 기간을 단축시켜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2년을 채워서 꽉 채워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을 아마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4번,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추가하겠다. 인기 지역은 조정지역이죠. 1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그 집에 안 살았었어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는데, 즉 그냥 집을 사서 임대를 돌리면 양도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2년을 살았어야 양도세를 면제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으로는 2년을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살았었던 물건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기간 종료 후에 2년을 살고 팔아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제한을 둘 거니까 혜택을 줄여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의 분양권도 포함을 하겠다. 잠재적인 인기 지역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이미 세게 중과하고 있는데 그 주택수에 분양권이 빠져 있었다, 이 부분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받던, 분양권을 샀던, 기존 집을 팔려고 할 때 양도세도 그만큼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 이미 집이 있으면 새 집으로 옮겨가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일 꼭 옮겨야 한다면 2021년 1월 1일 전까지 봐주니까 계획 있는 사람에게는 내년에 다 팔아버리고 정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도세를 자꾸 중과를 하면 집을 팔까요? 안 팔까요? 네, 그리고 6번,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이거는 집값이 급등한 것을 바로 팔아버리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더 차단하기 위한 것들인데요. 2년 미만이면 더 비싸게 세금을 물리고 1년 미만이면 50%를 적용할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단기로 단타로 주식처럼 집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은 부작용도 많고 어느 정도 근절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이것도 생색만 찔끔 내고 있는 정책이라서요. 얼마 전에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어야 집을 팔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의식해서 넣은 부분 같습니다만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만 한정을 둔 것이 바로 패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도세를 10%, 20% 깎아준다고 그 집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네, 2장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규제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주택자도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라, 다주택자는 특히 더 많이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기지역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지 말고 거주용 집 한 채만을 남기고 정리를 해라. 근데 양도세는 더 많이 올릴 거다. 임대사업자는 비싼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더 늘리지 마라. 혜택을 더 줄여갈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 감정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싼 집에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은 솔직히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었던 것밖에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그게 자꾸 잘못이라고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싫으면 집을 더 팔라고 하니까 그게 강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자들도 엄연히 정부에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전세 물량을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무조건 나빠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 사실 그래서 불과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가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그렇게 이익도 주고 어떤 그런 프로핏도 준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도권 내에서 기탄 없이 임대 물량을 제공해 주라고 말이죠. 네, 그런 다주택자들처럼 민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전월세 물량이 전체 시장에서의 8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이제 와서 줄이겠다는 것은 전월세 물량을 줄이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고, 전월세 물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월세 폭등을 의미합니다. 네, 결국 이러한 정책의 말로가 결국에는 전월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살기 어렵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참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규제책 3덩어리 중 두 번째 해당하는 보유세 강화, 그리고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